박근혜 탄핵 때 네. 자신이 모든 것을 영웅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네.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예, 놀란 노자 아닙니까? 대통령을 수갑 채워가지고 한 거예요. 이명박까지도 끌어내리고 정권도 바꾸고 다 했는데 심지어 자기가 그 당으로 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물고 빨고 했던 친윤이라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내년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몸 조심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뭐 한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칭찬하고 그 사람 옹호해주고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맞다고 해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에 관해서는 없네. 네, 아무도 없어요 지금. 겁나죠. 잠이 안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신복으로 돕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검사 출신들은 얼마든지 배반을 때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군 출신들을 전부 다 전면으로 그냥 그런 것도 있고 군은 충성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유사시에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한동훈과의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물론 저쪽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이 거짓말이라도 된다는 듯 비아냥대는 댓글들을 써대고 있지만 김영삼의 단식 기록을 넘어선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짓말하면서 입원할 일 없는 일 아닙니까?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증상이 아주 심해 5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며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이번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나라가 망해가도 저쪽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겐 아주 멘붕이 될 만한 여론조사 같은데 참고로 오늘 나온 미디어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중적 호감도를 조사해본 결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무려 과반이 넘는 54.6%, 검사 생활만 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6%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호감도가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더 높게 조사됐단 겁니다. 그리고 이번 호감도 조사에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30대부터 50대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60대에서 70대 이상에선 검사 생활만 해온 한동훈 대표가 지지를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라 경제, 허리 역할을 책임지는 40대 72.4% 그리고 50대 세대에선 64.3% 반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0대 21.5% 50대 2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 나라의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은 40, 50대 세대에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보다 압도적인 호감도를 얻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전 지역의 호감도 조사를 봐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건데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자칭 보수라고 하는 지지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무려 20%가 넘게 조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마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호감도가 아주 높게 조사됐다는 건데 그 이유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내년까지 안 가. 내가 아무리 봐도 내년까지 갈 수가 없어. 아니 근거 희망의 근거를 제발 좀 찾아봅시다. 내년까지 안 가면 너무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내가 보기에는 1년 반 안에 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광복회를 건드렸어요. 광복회는 자기하고 멘토예요. 자기 아버지. 그렇지. 친구 아버지. 아버지잖아. 자기 아버지의 친구. 하여튼 온 집안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이 흥망성쇠를 같이 했던 그 집안 식구들이에요. 아니 친파들이 이게 교묘하게 말이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아주 이렇게 축혀 세우는 듯한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본을 좋게 만드는 음모가 있어요. 나라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은밀하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왜? 자기 식구들이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근데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야, 너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경고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시하니까
아버지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아들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했어요. 기초로 교수까지. 예? 그랬는데 그 아버지도 아들도 다 무시당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싸우는 것은 이런 친일 분자를 제발 정부에서 요직에 앉히지 마라, 좀 쫓아내라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을 정부에서도 잘못 듣고 있고 모두 잘못 듣고 있어요. 제가 마치 몽니 부린다고 그래. 몽니, 내가 몽니 부리는 거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왜? 근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제치하에서 그 치욕을 견뎌내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이 그대로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다 깔아뭉개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광복해서 요구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우리는 친일을 싫어한다. 친일 매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가 내는 메시지 말고 더 있나요? 그렇지. 광복회나 어떤 단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단체가 절대 아니었단 말이죠. 게다가 그동안에 다 대통령 친구였단 말이에요. 대통령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대통령 측근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 이종찬 사라지고 있죠. 이철우 사라지고 있죠. 대통령 주변에 남았던 한동훈 지금 저리 멀리 가고 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물고 빨고 했던 친윤이라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네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조용했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전부 다 뭘 생각하냐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내년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몸 조심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뭐 한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칭찬하고 그 사람 옹호해주고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맞다고 해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에 관해서는 없네. 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 여권에서. 게다가 지금 보세요. 권익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사실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런 데가. 그런 데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대통령이 시킨 것을 내가 따라서 했더니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야, 니네 그따위로 할 거야? 권익이 김 국장이 사망을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서 과로사라는 그런 말 같지 않은 햇소리 하고 있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것도 왜 그런 걸 시켰어? 디얼백 안 받았으면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수습한답시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익이든 인권이든 뭐든지 간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지금 그 기관들 중에 제대로 남아있는 기관이 한 개라도 있냐고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관이고 정상적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보세요. 처음에 대통령이 들어올 때 제일 열심히 뛰었던 데가 어디예요? 감사원이죠? 그랬죠. 감사원 지금 조용해요. 감사원 지금 조용해요. 그러네. 게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됐었던 검사들, 검찰청들. 요즘 어때요? 옛날에 비하면 완전히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 활동이. 지금 이원석이가 시끄럽게 떠들다가 지금 쫓겨난 상황이 됐지만, 그렇죠. 그 후임으로 온 사람 심우정 아무리 있어봤자 그 사람 그렇게 크게 목소리 내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구원투수처럼 마무리만 조금 할 뿐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검찰도 이제 앞으로는 사정기관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검찰관 없어졌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보수 지지층들마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호감을 느끼게 된 건 사실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결과 아니냐는 거죠. 아니, 광복절 0시 땡 하니 KBS에선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질 않나. 그리고 독도 조형물도 갑자기 하나씩 사라지질 않나. 게다가 아니, 김건희 명품백이 무혐의야?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냐? 나라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냐고. 대통령이 적골인데. 그러니까 국회나 검찰 내부에서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을 만큼 국민들 여론에 아주 기름을 확 부어버린 꼴이라는 거죠. 참고로 고발 사주 당시 기자회견에 나서 비 내리듯 땀 삐질삐질 흘린 검사 출신 김웅전 의원도 CBS에 나와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종결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법률적인 걸 떠나서라도 대통령의 부인이 온 국민이 보는 데서 300만 원짜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대책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과거에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줬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해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저는 엮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수사나 이 판결 자체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 기소를 했던 그 특검팀 안에 우리 대통령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자체 결론으로 끝낼 게 아니라 수사심의위 소집을 통해 외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결단해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네. 자신이 모든 것을 영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네.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네, 논란 노자 아닙니까? 대통령을 수갑 채워가지고 한 거예요. 이명박까지도 끌어내리고 정권도 바꾸고 다 했는데 심지어 자기가 그 당으로 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리고 또 한겨레가 보도한 검찰 내부 반응을 보면 검찰의 무혐의 방침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같은 논리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시도하려고만 하면 검찰 게시판에 쏟아지던 비판글이 이번에는 비판글 하나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런데 곧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 결과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란 일단 강제성이 없고 그리고 참고사항일 뿐이라 검찰총장 임기가 고작 20여일 남은 이원석 총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 짜고 치는 고수톱 아닌가 하는 비판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검언유착 수사 당시 국민들이 다 경험해봤던 일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됐죠. 그렇죠. 누구든지 수사권만 있으면 수사만 시작되면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간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마디 더 하셨어. 그런데 나 점점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불안해요. 그러다 이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 항전 의지 높일 방안 강구해야 한다. 이거 전쟁하겠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딱 들렸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 지금 그래서 통조림 사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쟁 날까 봐요. 그러니까 항전 의지가 지금 왜 나오냐지. 이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용산 전체가 시위대에 포위될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군 내부에서 계엄령 검토를 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서 군 내부에서 오히려 좋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방법을 안 써서 실패했다. 이런 정보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기무사령부의 어떤 군 보안, 감시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권력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신윤경 국방장관 이후에 사실은 말로는 안보를 내세우지만 군 감시라든가 내부의 어떤 민주적인 것을 통제하는 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박정훈 대령 사태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용현 경호 차장을 내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병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맨날 지금 항쟁의 시간이 왔다 그 탄핵의 어떤 그 시간이 열차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쪽도 대비를 하고 있나요? 겁나죠. 잠이 안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신복으로 뒀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검사 출신들은 얼마든지 배반을 때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군 출신들을 전부 다 전면으로 그냥. 그런 것도 있고 군은 충성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유사시에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이거 지금. 그 조연천이를 불러들여가지고 갑자기 그 손방망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옆에 두는 이유가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서울 청주관으로 됐습니다.